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HLB 오늘 수급상으로는 아침에 이제 뭐 프로그램 21만 주 넘게 일단 들어왔고요. 현물 쪽에서도 신한, 항구, 공매도 창구 쪽에서 일단 현물 매수도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그룹주들 입장에서 보면 반등의 주도는 여전히 가장 강한 테라피틱스가 장중 6% 넘게 일단 올라오는 흐름이었고요. 계열사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후에 오늘 아침에도 어제 바이오 포럼 이후에 이제 기사들은 계속 나왔는데요. 한번 몇 꼭지 정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약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키오피니어들의 이야기들, 이 부분들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암 1차 세로제 병용은 이제 2020년 로슈 제품이 나오면서부터 이 면역항암제도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가장 메인 트렌드는 이 병용으로 하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치료 테라피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간세포암 분야에서 미국 내 병용요법의 임상 사례 및 여러 치료 옵션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는 긴급한 어떤 상황이었고, 이후에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바이오 포럼 형태로 진행되었는데요. 자, 앤서니 엘쿠엘이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대 노리스 종합 암센터 교수. 이분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그 키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이분도 2007년도부터 이제 노리스 종합 암센터, 보통 이제 마케팅도 이제 이런 암센터 중심으로 아마 엘레바 테라피틱스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관계가 있을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종양 전문이고요.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그 담도암이라든지 간세포암 요쪽에 이제 NCI 쪽에 이제 태스크 포스크 팀의 팀장도 하고요. 이분이 이제 여러 이제 이 간세포암 관련해는 임상 시험의 연구자로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내역을 보시게 되면 주로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쪽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브라든지 여보이 단독이든 병용이든 이쪽에 이제 논문들이나 발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경쟁자죠. 지금 이제 간암 1차 치료제에 진입이 실패되어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나 머크 쪽에 이제 해당되는 키 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그쪽에서 이제 키오피니언 리더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진행성 간세포암에 대한 전신요법을 주제로 주요 간세포암 치료제의 병용요법의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그래서 엘쿠에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 프로그램 책임자를 역임하고 임상 중계에 여러 가지 폭넓은 경험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국제적인 명성도 있는데 아까 어디 임상의 연구자로 참여했느냐,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사 입장에서 참여한 이력이 있으니까 좀 더 객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엘쿠에리 교수가 최근 간세포암에 대한 전신요법이 확대되고 있다. 전신요법이 확대된다는 말은 이제 간세포암의 그러니까 발견 자체가 간암이나 이제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대부분 70-80%거든요. 그러니까 70-80% 환자의 이제 과거에 이제 전신요법 자체의 옵션 자체가 작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이후에 2개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요법에 대한 부분과 이제 전신요법과 이제 국소요법의 크로스오버까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다. 그러니까 이 전신요법으로 다루는 치료제에 대한 현장의 어떤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1차 치료제 병용요법으로 2가지 치료 옵션이 있다. 이게 이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으로 이제 로슈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있죠. 두 병용요법은 이제 2007년도에 허가받은 바이엘의 소라페닙 단일요법보다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은 당연히 이제 소라페닙 대비해서 OS 값이 늘어났으니까 효과를 당장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신요법을 통해서 완치보다는 OS 값의 향상이기 때문에 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들이 소라페닙 단일요법보다 더 나은 효과, 그러니까 OS 값이나 PFS 값, 그리고 소라페닙 자체가 이 티로시키나즈 억제제에서 부작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OS 값이 그렇게 대조군 대비해서 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부작용을 감안하더라도 이 OS값 진전 자체가 과거의 세포독성 항암제에서는 전혀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이제 2007년도에 소라페닙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율이다. 이 OS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재발할 때까지에 걸리는 PFS 값, 이 두 가지가 이런 고용암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임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단일 요법보다 더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혈등성으로 허가받았다는 부분들 자체는 이 결국 이제 그 효과보다는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 으름으로도 FDA가 허가를 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조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넬주마ብ, 리보세넷 같은 이런 조합도 이제 조합으로는 이제 처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더발륨압과 베바시밥 병용요법 관련되는, 그러니까 또 이제 로시오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그 서로 이제 크로스오버 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게 되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의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생존율은 위약군 대비해서 좁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나 로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상용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다. 또 이제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그 진행성 측면에서 암 진행 속도가 위약군 대비해서 훨씬 더 느려지고 있다. 예. 마지막으로 간암에 대한 전신요법이 아직 규제 기관으로 승인받지 못했다. 현재 전신요법의 경우 중간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관련 연구들이 제한적인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간암 치료는 계속 이제 일단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이 많아진다는 말은 관련 시장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왜 이것까지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간암 치료제 자체가 몇 개 안 됐기 때문에 1차 치료제 시장에서. 그래서 2020년부터 더 커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 값비싼 이제 바이오 약품과 표적 치료제가 결합되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계속 이제 증가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런 틈에 여러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든가 캄넬주마브의 진입을 만약에 올해 허가받았으면 상당히 키오피니언들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가장 갖출 수 있는데요. 뭐 좀 시기가 좀 뭐 연장이 되겠습니다만 최종 결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있다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이제 27만 주까지 꾸준하게 증가되면서 차트 흐름도 한 5만 천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5만원대 윗단 5장 흐름들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는 신한, 한국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업데이트하면 계속 이제 포션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종목에서는 유중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뭐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강한 흐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볼린저 밴드 하단에 들어와서 512평선 부근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거래는 여전히 좀 약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밑단에는 바닥 가격이 지금 있는 어떤 흐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이 상태에서는 뭐 추가 하락을 그렇게 뭐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구간 안에 이미 지금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단 작업을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구간에 들어가는 게 생명과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생명과학 같은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HLB와 비슷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고, 단연히 이제 선봉에 서 있는 종목은 테라피틱스입니다.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하락할 때도 제일 빨리 이제 내려갔고, 그래서 바닥 가격까지 얘가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은 60%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어제 이제 일봉상의 추세를 돌렸다고 했잖아요. 거래량이 더 유입돼야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신뢰도가 높아집니다만 견조하게 오늘도 지금 5일 이평선을 타면서 상승 흐름을 계속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만약에 올라가서
주봉상의 이제 상승 흐름을 전환시키려면 지금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제 뭐, 만원대나 이런 이제 라인으로 올려주는 흐름이 테라피틱스에 나오는 게 이제 반등의 어떤 순환매에서는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4,000원 밑단에서 바닥 가격을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예, 반등을 흐름을 일단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같이 지금 연속해서 움직여줄 때 이 반등의 흐름이 단절적이지가 않고, 나름 그래도 연속이고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면서, 예, 목요일에서 오늘도 지금 흐름이 5장까지 일단 강하진 않습니다만, 예, 플랫형 이상의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시 반 이후에 종가관리 물량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 될 수 있으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더 윗단에 올려놓아야, 예, 다음 주 또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FDA 면담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티가 언제쯤 나오느냐, 뭐 타입이 뭐 FDA와 면담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제 회의 종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설정을 받고 신청하고 이제 날짜를 잡느냐, 이 부분들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떤 식의 대응해 주느냐가 이제 이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저는 이제 회사가 여기서 열심히 기다리지 말고,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무료 카톡방 관련해서는 이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